오늘은 중동의 작은 국가, 요즘 핫플레이스인 예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바왕국, 모카커피, 고층도시, 후티, 유형, 모량, 내전, 홍해, 봉쇄까지 다양성의 나라, 예멘. 왜 지금 예멘인가? 여러분, 지금 전 세계 물류의 12%가 통과하는 바다가 사실상 봉쇄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유럽으로 가는 배들이 스에즈 운하를 포기하고 아프리카 희망봉을 빙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예멘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 커피의 역사도 여기서 시작됐고 세계 최초의 마천루 도시도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예멘의 7000년 역사부터 오늘의 전쟁까지 완전히 정복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2. 축복받은 아라비아 고대 문명과 역사적 황금기. 기원전 1000년 사바 왕국의 탄생. 아라비아 반도 최남단 지금의 예멘 땅에서 기원전 1000년경 사바 왕국이 역사에 등장합니다. 성경과 쿠란에도 등장하는 시바 여왕의 나라가 바로 이곳입니다. 사바 왕국은 단순한 부족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 마리브댐이라는 거대한 수리시설을 건설해 사막 한가운데 농업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고대 지리학자들이 이 땅을 에우다이몬 아라비아, 즉 축복받은 아라비아라고 부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향과 모략. 고대의 석유. 당시 예멘의 핵심 수출품은 유향과 모략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종교의식, 향수, 의약품으로 쓰였고 무게당 금과 맞먹는 가치를 지녔습니다. 예멘은 이 무역로의 시작점이자 중심지였습니다. 낙타 행렬이 아라비아 반도를 가로질러 이집트, 그리스, 로마까지 예멘의 향을 실어나랐습니다. 다 7세기 이슬람의 수용과 자이디파의 탄생. 7세기 아라비아 반도에 이슬람교가 퍼지자 예멘은 매우 신속하게 이슬람을 받아들입니다. 이 선택은 예멘의 모든 미래를 바꿔놓습니다. 9세기 말 북부 산악시대에 자이디파 이만국이 세워집니다. 자이디파는 시아파의 한 갈래로 이후 무려 1000년 이상 예멘 북부 정치와 종교의 중심축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이디파의 후예들이 21세기의 후티 반군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뉴스를 장식하게 됩니다. 역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지리적 위상. 반도 최남단의 전략적 요충지. 예멘은 아라비아 반도 최남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영토 면적 약 52만 8천 제곱킬로미터, 한반도의 2.4배 크기입니다. 북쪽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동쪽으로는 오만, 서쪽은 홍해, 남쪽은 아덴만과 마주합니다. 해발 3666m에 달하는 험준한 선악지형은 외부 침입을 막는 천연 요새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지리가 축복이 아닌 재앙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사실,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 사막의 맨해튼. 16세기 시밤의 수직도시 혁명. 시밤, 세계 최초의 마천루 도시. 1533년 예멘 중부 하드라마우트 사막 한가운데서 건축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일이 벌어집니다. 도시 하나가 수직으로 솟아오릅니다. 5층에서 11층 높이의 진흙벽돌 타워 500여 채. 이것이 시밤입니다. 오늘날 사막의 맨해튼 또는 사막의 시카고라 불리는 이 도시는 세계 건축사에서 수직적 도시주의의 첫 번째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마천루들이 19세기 말에 등장했으니 시밤은 그보다 무려 350년이나 앞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높이 지었을까? 방어적 고립주의, 비결은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당시 하드라마우트 사막에는 베두인족 약탈자들의 기습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택한 해법은 독창적이었습니다. 건물을 수직으로 높이 올리고 건물 간격을 좁혀 하나의 거대한 성벽처럼 만든 것입니다. 1층에는 창문도 없고 출입구를 최소화해 요새화했고 생활 공간은 위층으로 올렸습니다. 이 설계 원리를 건축학자들은 방어적 고립주의라고 부릅니다. 진흙벽돌 하나하나가 공동체를 지키는 방패였습니다. 다 진흙벽돌의 기술, 유지와 보수의 전통. 놀라운 점은 재료입니다. 콘크리트도 철근도 없습니다. 순수한 진흙벽돌로 1층짜리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비가 오면 서서히 침식됩니다. 그래서 시밤 주민들은 대대로 비온 뒤에 진흙을 덧바르고 보수하는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이 살아있는 건축 유지 문화 덕분에 16세기 건물이 지금도 사람이 사는 상태로 존재합니다. 200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시밤은 오늘날 내전과 열악한 관리, 환경 속에서 훼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현대 예멘과의 연결고리. 흥미롭게도 이 시밤의 방어적 설계의 DNA는 현대 예멘 분쟁과도 연결됩니다. 험준한 산악 지형을 활용해 강대국의 공습에 맞서는 후티 반군의 전술, 좁은 해협을 틀어막아 세계 패권을 압박하는 전략. 예멘인들은 수천 년간 지형을 무기로 싸워왔습니다.
그 DNA가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사하분단 통일 살레 정권, 현대 예멘의 탄생과 비교, 4-1 오스만과 영국 근대의 분단, 19세기 중반 예멘은 두 제국의 손에 갈라집니다. 북부는 오스만 제국이, 남부는 영국이 지배하면서 예멘은 완전히 두 나라로 쪼개집니다. 이 상처는 생각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1918년 북예멘은 오스만 제국의 붕괴와 함께 독립합니다. 그리고 1962년 군사 쿠데타로 왕정이 무너지고 예멘 아랍공화국이 탄생합니다. 이집트의 나세르 지원을 받은 공화파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원하는 왕당파 사이의 내전이 뒤따랐습니다. 남부는 196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해 예멘 인민민주공화국을 세웁니다. 아랍권에서 유일한 공산주의 국가였습니다. 소련의 지원을 받으며 독특한 체제를 유지했죠. 4-2 1990년 5월 22일 통일의 날. 냉전이 끝나가던 1990년 5월 22일 마침내 남과 북이 하나가 됩니다. 예멘 공화국의 탄생입니다. 당시 북예멘 대통령이었던 알리 압둘라 살레가 통일 예멘의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살레는 이후 무려 33년간 예멘 정치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살레는 훗날 뱀 머리 위에서 춤추는 자라고 스스로를 표현할 정도로 아슬아슬한 줄타기 외교의 달인이었습니다. 4-3 1994년 통일 4년 만의 내전. 그러나 통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갈등, 권력 배분 문제, 남부 출신 관료들의 소외감이 폭발합니다. 1994년 남부가 분리 독립을 선언하며 내전이 터집니다. 결과는 북부의 군사적 승리였고 예멘은 북부 주도로 강압적으로 재통일됩니다. 남부의 상처는 이때부터 다시 쌓이기 시작합니다. 4-4 살레 정권 33년 부족, 군대, 자원의 삼각줄타기. 알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군인 출신으로 1978년 북예멘 대통령이 된 이후 통일 후에도 권좌를 유지했습니다. 살레의 통치 방식은 독특했습니다. 뱃머리 위에서 춤추기라는 표현처럼 수백 개의 부족 세력, 군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이간질과 협상을 반복하며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석유 수익으로 부족장들을 매수하고 군대를 가족과 측근으로 채우고 미국의 대테러 협력을 통해 지원도 받았습니다. 2001년 9.11 이후에는 알카에다 아라비아 반도와의 싸움을 명분으로 미국의 자금과 무기를 끌어들였습니다. 살레의 3대 딜레마, 부족연합 유지, 석유 고갈, 남부 불만 관리. 4.5 살레 정권의 균열. 2011년 아랍일봄. 2011년 튀니지에서 시작된 아랍일봄 물결이 예멘까지 밀려왔습니다. 젊은이들이 광장으로 나섰고 수십 년간 억눌렸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군부 내에서도 이탈이 시작됩니다. 살레의 오랜 동맹이었던 알리 모센 아라흐마르 장군이 등을 돌립니다. 지역 부족 연맹도 흔들립니다. 결국 2012년 2월 살레는 33년간의 권좌에서 물러납니다. 후임 부통령 압드라프 만수르 하디에게 권력을 이양합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살레와 그의 측근들에게 면책권을 주는 것이었죠. 그러나 살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물러난 뒤에도 자신의 군사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얼마 후 자신이 탄압했던 후티 반군과 손을 잡는 충격적인 선택을 합니다. 4-6 살레의 최후 배신과 죽음. 2014년 후티 반군이 수도 사나를 점령하자 살레는 후티와 연합하여 하디 정부에 맞섭니다. 이 연합은 예멘 내전의 구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러나 2017년 12월 살레는 또 한 번의 배신을 시도합니다. 후티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사우디 측과 협상을 시작합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즉각 살레의 집을 포위하고 그를 사살합니다. 33년을 줄타기로 버텨온 예멘 최장 권력자의 최후는 총탄과 함께였습니다. 살레의 죽음은 예멘 내전의 향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지지 세력 일부는 후티에, 일부는 정부 측에 흡수되며 분열됩니다. 5. 후티 반군의 출현과 예멘 내전 3분열 구도와 2026년 현재. 5-1 후티 반군은 누구인가? 후티 반군, 공식 명칭은 안사르 알라, 신의 지지자들입니다. 이들은 예멘 북부 사다 지역 기반의 자이디파 시아파 무장단체입니다. 기억하시죠? 9세기부터 이어진 자이디파 이맘국의 후예들입니다. 1990년대부터 살레 정권의 차별 정책과 북부, 사다 지역에 대한 경제적 소외에 반발하며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창설자는 후세인 아루티로, 단체 이름은 그의 성씨에서 따왔습니다. 2004년 살레 정부와 무장 충돌을 시작합니다. 이후 6차례의 전쟁을 거치면서 북부 산악지대에서 전투 경험을 쌓고 이란으로부터 무기 자금을 지원을 받기 시작합니다. 5- 이란과의 관계 축의 한 꼭지점. 이란은 왜 예멘의 자이디파를 지원할까요? 자이디파는 이란의 12만파 시아파와
신학적으로 다르지만 이란은 반사우디 반미 전선 확장의 도구로 활용합니다. 이란이 지원하는 이른바 저항의 축 레바논, 헤즈볼라,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팔레스타인 하마스, 그리고 예멘 후티. 이 구도 속에서 후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배후를 위협하는 카드가 됩니다. 5-3 2014년 수도 사나 함락,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예멘은 혼란의 도가니였습니다. 살레가 물러났지만 하디 정부는 취약했고 경제는 바닥을 쳤습니다. 2014년 9월 후티 반군이 수도 사나를 기습 점령합니다. 정부군이 허망하게 무너진 데는 살레 전 대통령의 군사 네트워크가 사실상 후티와 내통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하디 대통령은 남부 항구 도시 아덴으로 도피합니다. 예멘은 사실상 두 정부가 병존하는 상태가 됩니다. 5-4 2015년 사우디 주도 아랍연합군 개입. 2015년 3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끄는 아랍연합군이 예멘 공습을 시작합니다. 명분은 하디 합법 정부의 복원입니다. 실제 이유는 이란의 영향력이 사우디 국경 바로 아래까지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로써 예멘 내전은 완전한 대리전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사우디와 아랍연합과 이란과 후티, 예멘 국민들은 이 거대 세력 사이에서 짓밟혔습니다. 유엔 추산 예멘 내전 사망자 약 37만 명, 2015년에서 2021년까지 인구 80%가 인도주의 원조에 의존. 5-5 3분열 구도 2026년 현재 2026년 현재 예멘의 권력 지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첫 번째, 후티 반군 안사르 알라 수도 사나와 주요 항구 호데이다를 포함한 예멘 북부 및 서부 핵심 지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통령 리더십 위원회 PLC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합법 정부입니다. 사우디의 지원을 받으며 남부 지역 통제권을 강화했습니다. 2026년 1월에는 UAE가 지원하던 남부과도위원회 STC의 군사 공세를 격퇴하고 아덴 등 남부 전역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세 번째, 남부과도위원회 STC 군함 예멘 영토의 독립을 추구했던 분리주의 세력입니다. 2025년 12월 기습 공세를 펼쳤으나 대패하고 2026년 1월 9일 공식 해산을 선언했습니다. 지도부는 UAE로 도피한 상태입니다. 외부 세력의 구도도 변했습니다. 사우디는 STC를 직접 타격하며 PLC를 지원해 예멘 남부에 대한 주도권을 탈환했고 UAE는 지원했던 STC가 무너지자 2026년 1월 예멘에서 전면 철수했습니다.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취약국가 지수 3년 연속 1위 예멘, 세계에서 가장 실패한 국가. 6. 홍해 봉쇄 세계 물류를 인질로 잡다. 6-1 바브엘 만데브 해협 눈물의 문. 아랍어로 눈물의 문이라 불리는 바벨 만데브 해협. 이 이름 자체가 예언적이지 않나요? 이 해협은 예멘과 아프리카 지부티 사이를 가로지르는 약 30km 폭의 좁은 바다입니다. 홍해와 아덴만을 잇는 이 해협은 수에즈 운하를 통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글로벌 물류의 동맥입니다. 수치로 보면 전 세계 해상 무역량의 약 12%, 액화 천연가스 무역의 8.8%, 원유 수송의 4.8%가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하루에만 수백 척의 선박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30km밖에 안 되는 이 좁은 바다를 장악한 세력은 드론과 미사일만으로도 세계 경제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초크포인트 정치입니다. 6-2 2023년 10월 후티의 홍해 공격 시작. 2023년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합니다. 후티 반군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팔레스타인과의 연대를 명분으로 이스라엘과 연관된 선박 또는 이스라엘로 향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상선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납치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관련 선박만 타격한다고 했지만 점차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미국, 영국 선박, 심지어 러시아, 중국 선박까지 공격받았습니다. 6-3 글로벌 경제 충격. 세계 주요 해운사들 머스크, MSC, CMA, CGM 등 이 속속 홍해 함로를 포기하고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항해 거리 약 3,500해리 추가, 한 척당 100만에서 200만 달러의 추가 비용 발생, 운송기간 최대 3주 연장, 해상전쟁 위험 보험료 500에서 1000% 폭등. 이집트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수에즈 운하 통행 수익이 수십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에일라트 항구는 물동량이 사실상 제로에 가까워지면서 파산,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번영의 수호자 작전, 미국 주도 다국적 회군, 연합 결성, 이어서 후티 시설 공습,
그러나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6-4 장기적 영향, 공급망의 재설계. 이 사태는 단순한 일시적 우회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 자체를 다시 설계하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 철도망 등 해상 루트 대안에 대한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소비시장 인근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근거리 재배치도 빨라졌습니다. 예멘의 분쟁이 이제 전 세계 공급망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2026년 3월 후티 반군은 이란 이스라엘 분쟁에도 개입해 이스라엘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영내 위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7. 모카 커피 세계 커피 역사의 시작점. 7-1 커피의 탄생과 예멘. 자, 잠깐 분위기를 바꿔볼까요? 전쟁과 분쟁 이야기에서 잠시 벗어나 향기로운 커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에티오피아의 한 목동이 영서들이 빨간 열매를 먹고 흥분해 잠을 못 자는 걸 보고 커피를 발견했다는 전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커피를 세계로 퍼뜨린 첫 번째 나라는 바로 예멘입니다. 15세기 수피 이슬람 수도승들이 밤늦은 기도와 명상 중 각성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종교적 수행의 동반자였습니다. 7-2 모카라는 단어의 탄생. 예멘 서부 홍해 연안의 항구 도시 모카. 이 이름이 오늘날 커피 음료 모카의 어원입니다.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모카항은 전 세계 커피 수출의 독점적 중심지였습니다. 중동, 유럽, 아시아로 향하는 모든 커피가 이 항구를 통해 나갔습니다. 예멘이 커피 수출 독점을 지키기 위해 커피 씨앗을 벗거나 삶아서 발화 불가능한 상태로 수출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17세기 네덜란드 상인들이 생두를 빼돌려 인도네시아에서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독점이 깨집니다. 7-3 예멘 커피의 특별한 재배 환경. 예멘 커피는 왜 특별할까요? 해발 1500에서 2500m의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자랍니다. 낮과 밤의 극단적인 온도 차이는 커피 열매의 성장을 느리게 하고 그 과정에서 풍미가 극도로 농축됩니다. 소규모 전통 농가들이 화학 비료나 농약 없이 재배합니다. 사실상 유기농에 가까운 자연 그대로의 커피입니다. 주요 산지로는 하라질, 복합적인 과일향과 스파이스, 수도 근처의 산화, 강한 바디감과 향신료, 그리고 바니 마타르, 진한 초콜릿 풍미가 유명합니다. 7-4 내추럴 프로세스 예멘만의 가공법. 예멘 커피는 주로 내추럴 프로세스로 가공됩니다. 커피 체리를 그대로 햇볕 아래 건조시키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으로 만들어진 예멘 커피의 맛 프로파일, 초콜릿과 향신료의 강한 풍미, 건포도 말린 살구 같은 건과일 느낌, 와인 같은 복합적인 산미, 그리고 풀바디의 진한 질감, 한 모금에 여러 레이어의 복합적인 향이 펼쳐집니다. 가장 잘 즐기는 방법은 라이트, 미디엄, 로스팅 원두로 핸드드립이나 프렌치 프레스를 추천합니다. 7-5 카시르 예멘인들이 정말 마시는 커피.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예멘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커피 원두보다 커피 열매의 껍질로 만든 전통 음료 카시르를 더 많이 마신다는 것입니다. 커피 열매 껍질에 생강, 계피 등 향신료를 넣어 따뜻하게 끓인 음료입니다. 은은한 달콤함과 향신료의 깊은 풍미가 특징이죠. 오늘날 유행하는 커피 바이프로덕트 트렌드의 원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멘 커피 한 잔은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수백 년의 역사와 오늘도 전쟁 속에 살아가는 예멘 농부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8. 용열수처럼 예멘은 다시 설 수 있을까? 8-1 용열수 예멘의 상징. 예멘의 소코트라 섬에는 용열수라는 나무가 삽니다. 줄기에서 붉은 수액이 흐르고 양산처럼 펼쳐진 독특한 수염을 가진 이 나무는 수백 년의 극한 환경을 버텨온 생명력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이 나무도 지금 현재 IUCN 적색 목록 취약 단계에 올라 있습니다. 내전과 기후변화 앞에 예멘의 자연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멘의 현재 모습 그 자체입니다. 8-2 지금 예멘이 직면한 또 다른 위기. 전쟁 외에도 예멘은 환경 재앙에 처해 있습니다. 각성 효과가 있는 식물 가트 재배가 전체 가용 수자원의 40% 이상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예멘은 세계에서 6번째로 물 스트레스가 심한 나라입니다. 식량 대신 가트를 심는 농가가 늘면서 인구의 80%가 국제 인도주의 원조에 의존합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내지 않으면 전쟁이 끝나도 예멘은 스스로 설 수 없을지 모릅니다. 8-4 마무리. 오늘 우리는 예멘의 7000년 역사를 40분 만에 훑어봤습니다. 고대 사바 왕국의 유양구역에서 시작해 세계 최초의 마천루 도시 시밤, 살레 정권, 33년의 흥망, 후티 반군의 출현과 내전, 세계 물리를 흔드는 홍해 봉쇄, 그리고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의 기원까지. 예멘은 단순히 전쟁 뉴스의 배경이 아닙니다. 인류 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이자 오늘날 세계 경제와 안보의 핵심 변수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